자, 페이지 150페이지요. 에너지띠와 전기정도수. 오늘의 배우는 단어는 에너지띠라는 겁니다. 에너지띠. 한번 읽어볼게요. 기체와 고체의 에너지 준위. 기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기체는 원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 같은 종류의 기체 원자는 동일한 에너지 준위 분포를 갖는다. 원자핵 주위의 전자는 원자핵과 전기력에 의해 원자핵 주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회전하는데 이 상태의 전자를 속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속박전자라고 합니다. 됐나요? 한 번만 더요. 요거는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렇게 생긴 평면이 거의 그림처럼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운데 원자핵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원자핵은 다른 전자보다 좀 무겁지. 그래서 거기 그림처럼 이렇게 밑으로 쭉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원자핵이 여기 있겠죠. 그렇죠? 됐죠? 그러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준위도 따라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면 전자가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이렇게 있다 그랬지. 그치? 요거를 그대로 밑으로 입체적으로 그려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이 있을 만한 데는 여기야. 두 번째 껍질이 있을 만한 데는 여기야. 세 번째 껍질이 있는 곳은 여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가 존재하는 전자 껍질을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그럼 얘를 옆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원자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애를 1번 껍질이에요. 두 번째 거 2번 껍질이에요. 3번 껍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전자는 여기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 맞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게 원자 하나예요. 그럼 원자가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돼? 만약에 기체라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 그랬지. 그지? 그럼 원자는 또 하나의 원자가 이 옆에 굉장히 먼 곳에 존재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도 이렇게 생겨서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쪽 원자 1번과 이쪽 원자 2번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됐나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기체의 원자가 아니에요. 오늘은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런 것들을 배운다 그랬죠. 오늘의 포인트는 고체예요. 만약에 고체라면 어떻게 되냐? 이 녀석이 원자와 원자 사이가 매우 가깝지 않겠니? 그래서 얘가 이렇게 겹칩니다. 이렇게요. 그럼 원자 1번과 2번 사이가 좀 가까워진 거 맞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더 가까워지면 이렇게 생기는 거 맞죠? 그치? 더 가까워진다. 여기에 플러스가 바로 옆에 있으면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럼 여기에도 전자가 한 마리 이렇게 있을 거예요. 좀 잘 보세요. 1번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각각 한 마리씩 있지. 요걸 에너지 준위로 표시하면 첫 번째 껍질에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한 마리여야 되는데 두 마리가 된 거 맞죠? 옆에 있는 원자께 가까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전자가 막 이쪽 껍질로 갔다가 이쪽의 원자 껍질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겠지. 그치? 그럼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해서 이 충돌 사태를 막습니다. 잘 보세요. 플러스 원자핵이 있었어. 1번 껍질이 있었어. 2번 껍질이 있었어. 3번 껍질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 무한대 껍질까지 가겠지. 하나만 떨렁 있으면 전자가 존재하는 에너지 준위는 그냥 간단히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옆쪽에 또 다른 원자가 온다고. 왜? 고체니까.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면 얘도 1번 껍질, 얘도 1번 껍질, 얘도 3번 껍질이 있겠지. 그럼 여기에 빨간 전자를 이렇게 표시하면 이 빨간 전자가 노란 전자랑 왔다 갔다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니?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에너지 준이라는 이 껍데기 줄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살짝 어긋나요. 다시 서로 연결되지 않고 살짝 어긋나요. 에너지 준위가 완벽하게 똑같지 않고 살짝 달라요. 그래서 노란 전자는 노란 껍질을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빨간 전자는 빨간 껍데기를 이동하는 거야. 되니? 요 두 개가 완벽하게 겹치지 않고 서로 살짝 어긋나요. 되니? 한 번만 더요. 2번 껍질에 노란 껍데기가 이렇게 있으면 빨간 껍데기가 노란 것과 완벽하게 에너지가 일치하지 않고 살짝 어긋나요. 되니? 그럼 서로 껍데기 속에 있는 전자끼리 충돌하거나 같은 껍질을 공유하지 않겠지. 이해됐어요? 다시요. 세 번째 껍질도 노란 애와 빨간 애가 이렇게 서로 존재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전자는 노란 애는 그냥 노란 껍데기, 빨간 애는 그냥 빨간 껍데기를 서로 이동할 수 있겠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에 파란색 원자가 또 옆으로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얘도 1번, 2번, 3번 껍질이 있지 않겠니? 그러면 노란 거, 빨간 거랑 겹치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겹치지 않고 파란 껍데기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 껍데기를 다시 만들어요. 여기까지 됐니? 한 번만 더요. 하얀색 원자를 여기다 끼기면 겹치지 않고 하얀색 줄을 만들겠지, 그지? 한 번만 더. 다시 옆에 노란색이 있으면 노란색 껍데기를 만들겠지. 겹친다고 안 겹친다고? 안 겹친다고. 다시요. 빨간 원자 한 번 더 추가하면 빨간 줄이 이렇게 생기겠지. 파란 원자를 추가하면 파란 줄이 또 생기겠지. 됐나요? 자, 니네 눈에 이게 몇 가닥으로 보이니? 하나 있으면 한 가닥이요. 두 개 있으면 두 가닥이요. 세 개 있으면 세 가닥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고체 안에 원자는 몇 개 있어? 수조, 수천조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겹치지 않는 에너지 준위가 되게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니네 눈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막대기 굵은 선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됐나요? 한 번만 더요. 다시 요거만 이해하면 여기 파트는 다 끝이에요. 처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 원자가 하나 있으면 짝대기 하나, 원자가 두 개 있으면 짝대기 두 개, 원자가 세 개 있으면 짝대기 세 개. 여기까지 됐니? 얘네들은 겹치지 않아. 원자가 하나 있으면 짝대기 하나, 두 개 있으면 두 개, 세 개 있으면 세 개. 겹치지 않아요. 원자 하나 있으면 하나, 두 개 있으면 두 개, 세 개 있으면 세 개. 겹치지 않아요. 됐나요? 그럼 여기에 어깨에 원자가 있으면 이 줄이 어깨가 되겠지, 그지? 이 줄이 어깨가 되겠지, 그지? 이 줄이 어깨가 되겠지, 그지? 그럼 니네 눈에 이게 어떻게 보인다고? 요게 하나의 붉은 선처럼 보이지 않고요. 띠처럼 보인다고요. 되니? 그걸 띠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너지 D라는 존재가 무슨 존재야? 아,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전자 껍질들이 서로 하나씩 있는데 원자의 개수만큼 선을 그리다 보면 D처럼 보이게 된다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에너지 D의 의미를 정확하게 체크해 줍니다. 한 번만 더요. 마지막 하나야. 자, 첫 번째 원자가 하나 있으면 1번 껍질에 에너지가 찬다 그랬죠? 에너지 얼마 있어? 1번 껍질의 에너지 준이 얼마니? 마이너스 13.6 이렇게 쓴다 그랬지. 자, 두 번 껍질의 에너지, 2번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얼마야? 4분의 마이너스 13.6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러면 요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니? 없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여기에 원자가 졸라 많아. 그러면 여기에 짝대기가 졸라 많겠지. 13.6
13.1, 13.62, 13.63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겹치지 않는 선들이 되게 많겠죠. 여기도 선들이 되게 많겠지, 그지? 됐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준위가 같은 선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선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시한다고? 띠라고 표시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얘네들을 다 지우고 띠라는 단어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요 박스를 이렇게 그리면 요걸 뭐라고 한다고? 에너지띠. 요걸 뭐라고 한다고? 에너지띠. 요 다음 칸은 뭐라 그래? 에너지띠. 여기까지 됐니? 자, 하나만 더요. 이런 짝대기 애들 이름을 에너지의 띠라고 합니다. 됐니? 그럼 다시 에너지띠, 에너지띠, 에너지띠 요 사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요 사이 부분을 띠와 띠 사이 간격이라고도 쓰고요. 띠와 띠 사이의 틈이라고도 쓰고요. 됐어요? 단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계속 설명하는 거야. 처음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니네들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에너지띠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됐나요? 그럼 에너지띠 사이 공간을 뭐라 그래? 띠틈 또는 띠간격. 여기까지 있어. 지막 하나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자, 첫 번째요. 네모박스 그리면 요거 하나, 둘, 세 개 이름 뭐라고 한다고? 에너지띠. 됐어요? 두 번째, 요거 에너지띠라고 합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 공간을 뭐라고 한다고? 띠 간격 또는 띠 틈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됐니? 자, 질문이요. 에너지띠 안에 전자 있니? 에너지띠 안에 전자 있니? 에너지띠 안에 전자 있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띠와 띠 사이 요 공간에 전자 있을 수 있니? 아니요. 이게 니네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보세요. 전자가 지나가는 길을 묶어놔서 띠라고 얘기한 거 맞지? 그러니까 전자는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전자는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전자는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됐나요? 그럼 에너지 띠에는 전자가 있어 없어? 있어. 띠와 띠 사이 간격에는 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 오늘 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되셨나요? 자, 마지막 하나요. 전자 껍데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쌓이는 거 맞지? 그럼 맨 바깥쪽 껍데기, 요 맨 바깥쪽 껍데기를 뭐라는 거냐? 에너지 띠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데기. 됐나요? 니네들도 할 수 있어요? 화학원 선행했나?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존재하는 전자를 뭐라 그래요? 네? 네, 최외곽전자예요. 화학원에서 최외곽전자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최외곽전자와 같은 단어가 두 개가 있었는데 걔를 짬뽕해서 하나의 단어로만 통용해요. 족을 구별하는 기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원자가 전자. 1쪽에 있는 애들은 원자가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1쪽이고요. 2쪽에 있는 애들은 원자가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2쪽이에요. 이 원자가 전자 때문에 원자들의 특성이 주기성을 띠는 거예요. 원자가 전자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녀석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가장 바깥쪽 껍질, 에너지띠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를 원자가 전자가 있는 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삭제, 생략. 그럼 제일 바깥쪽에 있는 띠 이름은 뭐야? 원자가 띠요. 됐니? 이름 쓸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원자가 띠 전자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저 당연히 있습니다. 됐니? 포인트 하나요. 전자 입력. 자, 이쪽에다가 좀 입력해볼까요? 이쪽에다 쓰면 되나? 자, 에너지. 에너지띠가 뭐니?
에너지 띠를 다른 말로 허용된 띠라고 합니다. 전자 있어도 돼요 라는 뜻이에요. 에너지 띠 중요한 단어예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에너지 띠는 언제 쓰는 거냐면 기체 안 됩니다. 반드시 고체 상태여야 돼요. 고체일 때만 에너지 띠가 형성됩니다. 자, 방금 그렸던 거 한번 그려볼까요? 원자핵이 있었어. 그럼 이 위에 이렇게 띠처럼 보이는 애가 있는데 요거 1번 껍질입니다. 요 위에 띠처럼 보이는 애가 있는데 이거 2번 껍질이에요. 요 위에 요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요거 3번 껍질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고?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속에 띠가 에너지 준위가 서로 겹치지 않게 원자의 개수만큼 띠가 존재하는 거 맞지? 됐나요? 원자의 개수만큼 띠가 존재합니다. 다시 원자 하나면 요거 선 하나만, 원자 2개면 선 2개, 원자 1000개면 선 1000개. 됐나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쓸 수 있겠니? 자, 얘 이름 뭐라고 한다고? 이걸 에너지띠라고 합니다. 전자는 여기도 존재할 수 있고 여기도 존재할 수 있고 여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띠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애가 에너지 준위는 가장 낮은 녀석이 되겠죠. 전자 있다고 없다고? 전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그린 거잖아요. 다시 그럼 이 에너지띠와 에너지띠의 사이, 이 사이를 뭐라 그래? 띠틈이라고 합니다. 띠틈. 띠틈.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띠를 이름을 허용된 띠라고 해요. 전자가 있게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없는 띠 틈을 뭐라 그래? 얘를 금지된 띠라고 합니다. 전자 있으면 안 돼. 금지. 되니? 자, 왜 저걸 띠 틈을 금지된 띠라고 하냐면 얘네들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 자, 하얀 띠에 까만 띠 있니? 까만 띠에 하얀 띠 있니? 까만 띠에 얘네 얼룩말 봤어요? 하얀 바탕에 흰 줄무늬야? 검은 바탕에 흰 줄무늬야? 흰 바탕에 검은 줄무늬야? 얼룩말이에요. 검은 바탕. 근데 우리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얼룩말은 원래 검은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흰색이 된 거야. 얘도 마찬가지. 우리 눈에 보면 흰 띠도 있고 검은 띠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흰 띠를 이름을 띠라고 지었으면 이 검은 애도 띠라고 지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은 에너지 띠가 주인공 맞지, 그지? 그래서 얘를 허용된 띠라고 합니다. 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라 그래? 금지된 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에너지띠가 주인공이니까 띠, 간격, 띠, 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검정색 띠도 금지된 띠구나 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요. 에너지띠 중에 특히 가장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는, 가장 바깥 껍데기에 존재하는 제일 멀리 있는 에너지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얘를 원자가띠라고 해요. 그래서 띠의 종류는 세 종류. 에너지띠, 허용된 띠, 금지된 띠. 그 중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에너지띠를 원자가띠라고 합니다. 원자가띠도 역시 에너지띠의 일종이니까 여기도 역시 전자는 존재하겠죠. 됐나요? 고체 상태를 봤을 때 에너지띠가 존재합니다. 자, 책 한번 보세요. 150페이지. 맨 아래쪽에 고체 에너지띠. 고체 원자가 한 개면 기체처럼 에너지 준위가 명확한 선으로 딱 하나가 나타나지만 고체 원자가 2개, 3개로 늘어나면 에너지 준위들이 그 다음 밑줄이요. 미세한 차이를 가지면서 선이 2개, 3개로 바뀌는 거 맞지? 1000개, 10,000개 있으면 선은 1000가닥, 10,000가닥을 그리셔야 돼요. 실제 고체 에너지 준위는 고체여야 된다. 수많은 기체 원자들이 가깝게 뭉쳐있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들이 밀집하여 하나의 넓은 띠처럼 보인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옆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151페이지. 허용된 띠, 원자가 띠, 금지된 띠 이런 단어를 알아두셔야 된다. 허용된 띠 뭐라고? 전자는 원자 주위에서 양자화된 궤도를 갖는다. 전자 껍질을 갖는다 그랬죠. 따라서 에너지 준위를 벗어나서는 위치할 수 없다. 전자 껍데기 그 선 위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체에서 전자는 에너지띠의 영역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띠를 허용된 띠라고 한다. 중요합니다. 에너지띠와 허용된 띠는 같은 말이에요. 됐나요?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금지된 띠. 인접한 허용된 띠와 사이에는 전자, 에너지 간격이 있으며 전자들은 이곳에 존재할 수 없다. 이처럼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 금지된 띠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요 띠와 띠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이 있는데 이 없는 곳을 금지된 띠라고 합니다. 됐니? 어렵지 않죠, 그죠? 자, 해볼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두 번째. 이 별표 2개 쳐드렸어요. 요거 구별하시면 됩니다. 도체, 반도체, 절연체. 도체는 전류가 흐르는 녀석이고요. 얘는 안 흘러요. 얘는 흐를 때도 있고 안 흐를 때도 있습니다. 써볼게요. 이것도 하나 잘 보고 그런 다음에 그리세요. 잘 봐. 원자핵이 있었어.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껍질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대. 에너지 띠 맞죠? 거기에 전자가 존재하니까 허용된 띠 맞지? 요 사이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금지된 띠 맞지? 그럼 요 전자들은 이 원자핵 거죠? 잘 보세요. 전류가 흘러요 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야? 전자가 어딘가로 이동해야 하지. 그럼 전자가 이 전자 껍질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이 원자핵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지. 이해됐어요? 다시요. 전자가 전자 껍질을 빙글빙글 돌면 이 원자핵으로부터 전자가 벗어난 게 아니지. 여기다가 플러스 극을 걸고 여기다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면 이 전자가 플러스 극 쪽을 향해서 이동해야 하지. 됐나요? 이 이동하는 길은 따로 있어요. 그 이동하는 길을 뭐라고 하냐면 전도띠라고 합니다. 이걸 전도띠라고 해요. 다시요. 전자가 에너지띠에 존재하면 전자는 있지만 원자 거지. 됐어요? 그런데 플러스 극이 저기 있어.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플러스 극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와서 보충해주는 게 전류라는 거거든요. 그럼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전자는 이 원자와 같이 있으면 안 되지. 어딘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걸 전도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 전자죠. 얘가 전도띠로 올라가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에요. 오늘 수업에 다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요 단어 하나만은 도체는 왜 전류가 흐르니?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류가 흐르는 전도띠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그럼 전도띠로 이동한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겁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다 플러스를 걸었어. 그럼 전자가 플러스로 가야 되는데 요 안에서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원자 거라 그랬지, 그지? 가려면 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 가야 되는데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전도띠요. 됐어요? 그런데 이 원자는 전도띠가 여기 있어. 전도띠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가기가 너무 어렵죠. 여기서 전자가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뒤지게 많이 흡수해야 되지, 그치? 그러니 이 전자는 전도띠로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 한번요. 이 분필 전류가 흐르지 않을게? 안 흘러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하세요. 이 분필 속에 있는 원자가 전자는 전도띠로 이동할 수 없어요. 플라스틱은 전류가 안 흘러요. 왜요? 그러면 원자가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되니? 그게 니네가 해야 되는 워딩이에요. 자, 그림은 다 그린 다음에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껍질에 이렇게, 얘도 첫 번째 껍질에 이렇게, 얘도 첫 번째 껍질에 이렇게. 두 번째 껍질까지만 그려볼게요. 두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되니? 자, 그러면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에너지띠, 허용된 띠. 전자 존재한다고 안 한다고? 여기는 전자가 존재한다고. 됐죠? 그 중에 제일 바깥쪽 껍데기에 있는 에너지띠를 뭐라고 한다고? 제일 바깥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에너지띠를 다른 말로 원자가띠라고 한다 했어요. 그럼 원자가띠도 허용된 띠니까 전자는 흐를 수 있죠. 되니? 하나만 더. 그럼 요 사이를 뭐라고 한다고? 금지된 띠라고 했어요. 에너지띠 사이 간격을 금지된 띠.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니? 그럼 전자를 표시해 보면 여기도 전자는 있고요. 여기도 전자는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전자 있어요. 여기도 전자 있고 여기도 전자 있죠. 그럼 전자 이렇게 표시해 보면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되니? 그럼 전류가 흐르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해야 된다. 됐네? 전도띠로 이동해야 된다. 그럼 전도띠로 잘 갈 수 있다면 전류가 잘 흐르겠죠. 전도띠로 잘 못 간다면 전류가 안 흐르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여기다가 그립니다. 여기다가.
요렇게 생긴 띠가 원자값 띠에 딱 닿아 있어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전도띠라고 합니다. 그럼 도체는 원자값 띠와 전도띠가 매우 가깝죠. 반도체, 부도체, 절연체는 여기 있어요. 전도띠가 원자값 띠와 매우 멀지. 그럼 반도체는 어디 있겠니? 중간쯤에 있지 않겠냐? 한 중간쯤에 있겠죠, 그죠?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여기 안에 있는 전자는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전도띠로 올라가면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도체는 보세요. 원자값 띠와 전도띠가 어떻게 돼 있어? 가까이 있지.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기가 되게 쉽죠. 반대로 절연체는 전도띠와 원자값 띠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 여기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해 가려면 가기가 어렵단 말이지. 그럼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 중요한 워딩이에요. 원자값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을 잘하면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제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를 에너지 띠 관계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게 이과생이에요. 됐니? 틀려오는 내용 한번 보세요. 예요. 원자값 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어떻다고? 요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도체요. 원자값 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어떠니? 그래서 그럼 부도체 한번 해볼까? 원자값 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어때요? 굉장히 크죠. 간격이 커요. 원자값 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매우 커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뭐라고 써? 원자값 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어때? 작죠. 자, 그러면 도체는 뭐라고 표시하겠니? 원자값 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없어요. 중요한 단어예요. 좁으면 도체, 넓으면 절연체 안 돼. 그래서 국어 시험 문제로 내면 틀려오는 녀석들이 많은 겁니다. 원자값 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없어요.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신기하지? 이런 걸 다 찾아내는 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전도띠로 전자가 올라가면 전류가 흐르는구나.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이쪽 편 한번 잘 보세요. 마지막 하나. 그럼 원자값 띠의 전자는 원자값 띠의 전자는 존재한다 그랬지? 도체가 많겠니? 절연체가 많겠니? 됐어요? 이런 걸 상식으로 써주면 다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보세요. 잘 봐.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원자값 띠야. 원자값. 여기가 전도띠야. 질문. 도체니, 부도체니, 반도체니? 도체니, 절연체니, 반도체니? 요거만 보고 맞추세요. 원자값 띠와 전도띠가 어때? 떨어져 있지. 도체 안 돼. 이해돼서? 다시 원자값 띠가 있었어. 여기에 이렇게 전도띠가 있었어.
어때? 붙어 있는 거 맞지? 요게 도체예요. 왜 도체야? 그럼 해볼게. 여기 있는 전자가 이 위로 올라가기 쉬워서 이동하기 쉬우니까 전류가 잘 흐르는 거라 그랬지.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자값기의 전자는 누가 많을까요? 됐어요? 도체가 많아? 전연체가 많아? 여기가 만약에 전연체라면 얘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 맞죠?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못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두 번째 질문이라고 했어. 그럼 전자는 전연체에 많겠니? 도체에 많겠니? 이걸 상식으로 쓰면 다 틀려옵니다. 잘 봐. 틀리는 건 다 써준다 그랬어요. 여기에 전자가 되게 많다면 마치 복도에 학생이 가득 찬 거랑 똑같아요. 됐나요? 복도에 학생이 가득 차 있으면 지나가기 쉬워 어려워? 어렵죠. 당연히.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나 전도띠로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 전자가 되게 많으면 가기 어렵지. 이해됐어요? 요거 이해됐어? 반대로 생각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선생님 여기 전자가 많으니까 이 전자들이 막 올라가서 전류가 더 잘 흐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다 틀려오는 거예요. 어린애들일수록 고정관념으로 물리를 풀거든요. 안 돼요. 다시 전자가 어떨수록 움직이기가 쉽다고? 양이 적을수록. 되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 여기 전자가 졸라 많다면 이 전자는 여기로 가고 싶어도 이 다른 전자들한테 밀려서 가기가 어렵겠지. 이해되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자값기의 전자는 도체가 적어요. 쓸 수 있겠니? 내가 많아요. 니네 책 한 번 보세요. 별표 2개를 쳐드렸는데 이 책만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고정관념일 겁니다. 도체, 전연체, 완도체, 에너지 띠 구조를 보면 그림을 딱 보자마자 도체에 전자 몇 개 있어? 4마리 있지. 그치? 반도체에 한 마리 있고 부도체야 전연체에 한 마리 있거든요. 이걸 보고 원자값기의 전자는 도체에 많구나. 많으니까 많이 올라가서 전류가 많이 흐르는구나. 이렇게 쓴다고요. 되니? 자, 밑에 워딩 한번 읽어볼게요. 도체의 밑에 워딩. 원자값기의 전자가 일부만. 밑줄 기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별표거든요. 도체에는 원자값기의 전자가 일부만 있다고. 되니? 전연체 보세요. 띠간격이 비교적 넓고 그 다음 밑줄이요. 원자값기의 전자가 가득 보여? 반도체요. 원자값기의 전자가 가득 보이니? 요거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 다 틀려오거든요. 고정관념은 없애버립니다. 됐나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 쉴게요.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해하세요. 잘 봐. 한 번만. 도체가 있었어. 얘는 전류가 잘 흐르죠. 그죠? 그지? 그럼 만약에 이 도체를 가열하면 니네들도 한번 써볼까? 전류가 잘 흐르겠니? 못 흐르겠니?
이해됐어요? 자, 이것도 이해하세요. 자, 도체에다 전류를 흘려주면 선생아, 원자값띠가 있었어. 여기 전도띠가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 전자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이동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라 그랬지. 그럼 가열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열을 하면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지. 그러면 더 빠른 속도로 이쪽으로 가지 않겠니? 그럼 전류가 더 빨리 흐르지 않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다 틀려요. 뭔 말인지 알겠어? 도체는 가열을 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네 컴퓨터 막 졸라 하다가 렉 걸리는 적 있지, 그치? 왜 그래? 전류 안 흐르니까요. 됐어? 그래서 컴퓨터 같은 곳에 쿨링 팬들이 있는 거지. 왜? 온도를 계속 낮춰줘야 되니까. 이해됐니? 그럼 왜? 온도가 높으면 전자가 잘 이동해야 되는데 왜 전류는 안 흐르는 거야? 그런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안 된다 그랬어요. 플러스 원자핵이 있었어. 여기에 전자가 전도띠로 휙 올라간 다음에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 맞지? 그런데 얘 가열을 하면 전자도 에너지를 흡수해서 빨라지기는 하지만 이 원자핵이라는 애가 에너지를 더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 원자핵도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핵이 가만히 막 있다가 막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가 얘가 에이 몰라 나도 움직일 거야. 그래서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돼? 그게 묻는 거야. 됐나요? 단단하게 붙어있으면 원자핵이 움직이지 않으면 얘는 고체죠. 근데 얘 온도를 막 높여서 이게 막 하다가 아이씨 이러면 녹는 거라고. 됐니? 그래서 가열을 하면 원자핵이 움직여요.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나도 움직일 거야 그러면서 계속 진동을 해요. 됐니? 이렇게 진동 상태가 되면 말이야. 이것도 얘기 하나 해줄까? 니네 축구에 승부차기 봤어? 여기에 골키퍼가 있는데 이 골키퍼가 움직이면 안 된대. 그럼 골이 넣기 쉽지? 당연하지 않겠니? 당연하지 않겠니? 근데 골키퍼가 졸라 움직여 왔다가 졸라 움직여 바깥으로 안 나가지. 골키퍼가 야 나 움직일 거야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 있어? 정신 나갔지 그지? 자기가 갖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왔다 갔다 계속하면 골을 넣기가 어려워지는 거 맞지? 자 보세요. 원자값 뒤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갈 건데 원자핵이 가만히 있으면 전자가 전도띠로 가기가 되게 쉽죠. 근데 저 원자핵이 막 진동을 하고 있어 여기서. 그러면 전자가 이동해 가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 맞지? 이해됐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1번 도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류는 적게 흐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다른 말로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집니다. 왜? 왜란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원자핵이 방해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원자핵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흐를 때도 있고 안 흐를 때도 있다는 얘기지. 저 흐를 때가 바로 얘예요. 얘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류가 잘 흐릅니다.
얘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 저항이 작아지는 거죠.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자가 바깥 껍질로 이동하기가 더 쉬워지죠. 그래서 얘네들을 그래프로 그리면 X축이 온도, Y축이 전류. 온도가 높을수록 전류는 작게 흐르는 애가 있고 온도가 높을수록 전류는 많이 흐르는 애가 있습니다. 자, 누군지를 맞춰내셔야 되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전류가 작아지는 얘 누구라고? 얘가 도체, 얘가 반도체. 좀 맞춰내셔야 됩니다. 네요. 니네 책에는 색깔이 다른 걸로 나와서 에너지띠, 전도띠, 원자가띠, 전도띠라고 구별할 수 있지만 니네 학교 시험은 흑백이죠.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옆쪽에 153페이지 1번 한번 볼까요? 다음은 어떤 교체의 에너지띠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전도띠도 하나가 아니에요. 전도띠 여러 개입니다. 이 위에도 전도띠가 또 있어요. 이 위에도 전도띠 또 있습니다. 전도띠도 여러 개예요. 자, 1번이요. 색깔 구별되니 A와 B가 노랗고 파랗죠. 노랗고 파란 띠는 다른 종류의 띠 아니겠니? 붙어있는 경우가 언제야? 얘밖에 없죠. 그지?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A와 B가 붙어있네. 아, 도체예요. 기억은 도체라고 쓰시면 됩니다. A 부분은 전자가 채워져야 돼요.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띠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원자가띠요. 됐나요? 그래서 A는 원자가띠.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붙어있죠. B가 전도띠가 되는 거예요. 전자가 어디에서 이동하면 전류알로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가야 되죠. A에서 B로 가야 됩니다. 옆쪽도 한번 읽어볼까요? 고체 원자의 에너지, 고체에다 동그라미요. 에너지띠 사이에 전자가 존재한다. 보세요. 에너지띠 사이는 전자가 있을 수 없어요. X. 기체의 에너지 주기는 고체와 같이 연속적인 띠 모양이다. 기체는 아닙니다. 선이에요. 기체는 선 X. 고체의 전기 전도도는 에너지띠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보세요. 에너지띠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다른 것 같지. 동그라미. 전해체는 띠 간격이 매우 넓어서 전도띠로 전자가 이동할 수 없다. 동그라미. 원자가띠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 전도띠로 이동하면 원자가띠의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는 양봉이 생긴다. 보세요. 여기에 전자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같이 그치? 그럼 원래 전자가 있어야 되는 곳에 구멍이 생기겠죠? 그걸 구멍이라고, 양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양봉은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가버렸지. 그럼 양봉은 무슨 성질을? 플러스 성질을. 5번은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X. 자,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157페이지요. 9번. 자, 9번. 가나다 있습니다. 가나다. 도체 누구니? 맞추세요. 그냥 찍어 맞추세요. 가나다 중에 도체 누구야? 그럼 나요. 붙어있는 애가 도체예요.
떨어져 있는 애 중에 멀리 떨어진 애 가가 절연체 맞지? 그럼 다는 간격이 좁죠? 간격이 좁아 그러면 반도체. 보세요. 니네들 뭐 해야 되는지 알겠니? 얘를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죠. 됐나요? 반도체의 두 가지만. 반도체의 두 가지만. SIGE 이렇게 두 가지만. 하나는 실리콘이라고 있고요. SI. 하나는 독일인이 찾아냈습니다. 저마리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2번과 저마리움이니까 1번과 3번 중에 답이 있습니다. 석영이 전류가 흐르겠니? 구리가 잘 흐르겠니? 구리가 잘 흐르겠죠. 됐나요? 얘들 좀 잘 외워주세요. 금속은 모두 도체입니다. 비금속은 부도체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시험 문제를 좀 더 쉽게 맞춰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상식 하나. 비금속 중에 유일하게 전류가 흐르는 유일한 녀석. 비금속인데 전류가 흐르는 유일한 녀석. 상식입니다. 상식. 니네가 앞으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그 녀석을 몸 어딘가에 엄청나게 많이 두고 다니겠죠. 전류가 흐르는 비금속 유일합니다. 그러니 공부해두면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죠. 예외예요. 그걸 우리는 C라고 쓰고 흑연이라고 있습니다. 흑연은 비금속 중에 유일한 전류가 흐르요. 그러니 저 흑연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은 전류가 흐르겠죠. 가볍습니다. 철보다 강해요. 나중에 이 건물을 저 그래핀으로 지으면 이사 갈래요 그러면 건물을 그냥 통째로 지게차로 들어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볍습니다. 세상이 바뀌겠죠. 저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니네는 저 그래핀으로 만든 옷을 한 벌만 입으면 옷을 바꿔 입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닳지도 않아요. 썩지도 않아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단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모양과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죠. 총을 쏴도 관통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가벼워서 입은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세상이 곧 있으면 오겠죠. 자, 단어 두 개 하나 하겠습니다. 처음 배우는 건 단어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이제 완성됐지. 도체가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뭐라고? 원자값끼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기 쉬우니까. 됐어요? 도체는 전류가 온도가 높아지면 전류가 적게 흐르는구나. 이런 단어는 반드시 꼭 체크해 줍니다. 됐지? 실판 지울게요. 잠깐 쉬어요.